단일 클론 항체를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뇌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뇌출혈, 미세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치매에 대한 백신 과연 현실이 될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능동 면역 치료예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표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치매 치료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타겟은 무엇일까?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콜린성 약물과 글루타메이트 조절 약물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에 한정되어 있죠. 환자의 기억력 저하 속도를 조금 늦추고 행동 변화나 정신 증상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게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병의 원인을 직접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은요, 근본 치료를 위해서 정말 수십 년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밀로이드 중심 치료를 넘어서서요,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타우 단백질 응집 억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같이 완전히 새로운 전략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시험 중에 실패하는 약들도 많지만 이런 새로운 표적들이 치매는 언젠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면역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면역 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면역 치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능동 면역, 그러니까 백신 치료죠.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우리 몸에 주사하는 수동 면역, 단일 클론 항체 치료예요. 파워포인트 파일 한번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는 능동 면역, 코비드 백신을 맞거나 독감 주사 같은 백신을 맞게 되면 대항하는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로 치면 아밀로이드 베타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주는 게 백신 치료예요. 또 다른 거는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백신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른 치료는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이렇게 몸속에다 주사를 해서 그 항체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수동 면역 치료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동 면역, 단일 클론 항체를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초기 환자한테 투여했더니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MRI에서 확인되는 아리아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뇌출혈, 미세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클론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뇌 MRI 검사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게 MRI인데요. A하고 B를 보시면 왼쪽 상단 부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미세출혈 부위예요. 정상에서는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미세출혈,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를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출혈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특히 아포이 E4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리아 위험에 더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도 권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면역 치료는 가장 앞선 치료이기는 하지만 부작용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환자 선별과 모니터링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매 치료 3총사, 아두카누맙, 레카네맙, 도나네맙, 이 세 가지를 치매 치료제 3총사라고 부르는데요. 모두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효과와 안정성, 규제 상태는 서로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아두카누맙을 보시면요,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했고요. 아리아 같은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에서 승인 거절을 당했고 2024년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두 번째, 레카네맙. 우리나라는 레캠비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인지 저하 속도를 약 27% 늦춘 것이 확인이 됐고요. 2023년에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레캠비도 결국에 뇌 부종, 미세 출혈, 주입 반응 같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정기
정기적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게 필수입니다. 세 번째 약, 도나네맙. 가장 최근에 등장한 치료제예요. 아밀로이드 베타 P글루3라는 아주 독한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약제고요. 18개월 기준으로 29에서 35%의 진행 속도 감소라는 강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FDA는 2025년에 도나네맙을 정식 승인을 했고요. 하지만 역시 아리아의 위험 때문에 MRI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정리를 해보면 가능성은 열렸지만 완벽한 치료는 아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실패한 항체 치료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13개가 넘는 항체 치료제가 3상 임상실험까지 갔다가 대부분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약으로 바피네주맙, 솔라네주맙, 크레네주맙 이 세 가지입니다. 바피네주맙 같은 경우 모든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기대했던 만큼 임상 효과가 없어서 중단이 됐고요. 솔라네주맙은 4주마다 고용량을 투여했지만 경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지를 못했어요. 크레네주맙 같은 경우에는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이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그렇게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았을까요? 첫 번째, 치매 임상시험은요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약효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바이오마커가 부족해요. 약물이 실제로 병의 진행을 바꾸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혈액 기반의 바이오마커, 그리고 정교한 진단 기준, 환자군의 정밀 선별, 여러 병리 경로를 동시에 표적하는 네트워크 치료 전략이 발전하면서요. 임상시험의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치매에 대한 백신, 과연 현실이 될까요? 면역 치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단일 클론 항체는요.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외부에서 넣어주는 방식이었잖아요. 반면에 지금 설명드릴 거는 백신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능동 면역 치료예요. 초기 백신이 AN1792라는 거는 전 임상에서 플라크도 줄고 인지도가 좋아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험에서 일부 환자한테 뇌염 같은 심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개발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백신들은 T세포 반응을 최소화하고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아밀로이드 베타만 표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여러 개의 백신이 임상 2상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FDA 승인된 백신은 없지만 점점 기술이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 뭐가 더 좋을까요? 두 치료법 모두 뇌 속에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요.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백신을 이용한 능동 면역 같은 경우 몸이 직접 항체를 만들어서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 백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동 면역인 항체 주사인 경우에는 약물이 정확하게 표적을 공격을 하고요. 면역 반응을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리아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MRI가 필요하고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보면 치매 면역 치료는 이제 가능성 단계에서 실제 현실의 치료법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백신은 아직 개발 중이고요. 항체 치료는 부작용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지는 현재 전 세계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표적이 타우 단백질입니다. 뇌 속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서로 엉키면서 신경섬유 엉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환자의 기억력 저하 정도와 훨씬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우 단백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타우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우 과인산화 억제. 두 번째, 타우의 응집, 섬유화 막기. 세 번째, 타우 제거를 촉진. 가장 먼저 연구된 약물이 GSK3베타라는 억제제예요. 얘네들이 원래 하는 일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고 오토파지라든가 마이크로 튜브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리튬, 타이드 글루십, AGD1080 등이 있는데요. 리튬은 동물 연구에서 타우 변화를 막았고요. 타이드 글루십은 임상에서는 큰 효과는 못 보여서 중단됐습니다. AGD1080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후보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접근은요, 타우 백신이에요. 몸이 타우 단백질을 스스로 공격하도록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방식인데요. 전 임상과 초기 임상에서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를 보여서 현재 3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기반 치료라든가 타우 응집을 막는 저분자 약물들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승인된 약은 없지만요, 타우 치료제는요, 앞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축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항체 치료나 백신 치료는 효과의 일관성, 그리고 뇌 안으로 전달되는 양, 부작용 관리 같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타우를 조절하면 병의 진행이 늦춰진다는 여러 근거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치료는 아니지만 방향성은 맞다, 그 얘기고요. 약물의 형태와 기술이 더 정교해질수록 타우 치료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연구팀이요, 타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핵심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타우 외에도 염증 조절, 시냅스 보호, 뇌혈관 기능 회복, 대사 조절, 면역 조절 치료 같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차세대 치매 치료 개발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치매 치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